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2부가 일부 연결되는 시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1부에 이어서 2부 기구 설계하고 이제 샘플 제작 검토하는 걸 이제 하겠습니다. 기구 설계는 일단 디자인 데이터, 확정된 디자인 데이터에 준해서 이제 기구 설계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이제 변형되는 부분, 이제 디자인하고 디자인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검토서라든가 아니면 변경서를 이제 해서 이제 디자인하고 고객하고 협의하는 걸로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디자인 시간에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디자인 데이터가 오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외관만 있는 데이터가 날라오신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적당한 살도께 뭐 그 고객이 요구하는 시나리오에 맞춘 기구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잡아야 된다. 지금 보면 이렇게 그냥 안에 요 보이는 게 기구 구조가 아니라 안에 이제 이어폰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주고, 대략적으로 크기가 이 정도 이제 원한다. 이제 그런 것만 날라오기 때문에 외관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기구를 하면서 이제 문제점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고객하고 이제 디자인하고 좀 협의를 하게 되죠. 지금 파트를 한 개 한 개씩 보면 지금 이쪽은 스냅피 구조를 3개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쪽 보스가 나온 거는 이제 위치 결정 보스인데, 이제 후크 스냅핏이 빠지지 않게끔 위치 결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너 파트를 열면 지금 요렇게 스냅핏이 이렇게 3군데가 걸리고 이쪽 위치 결정하게 지금 돼 있고요. 어, 스냅핏 구조 자체가 이제 충격에 스냅핏이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스를 대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요 보스 원형 보스를 대서 이제 탈락이 좀 덜하게끔 잡아준 역할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요거는 그 내부 쪽에 LED가 밝게 들어왔을 때 이제 빛이 투과 되게끔 한 요 투명한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중간에 얹어서 커버를 씌우면 그 중간에 그냥 그 고정이 되게끔 간단한 구조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이어버드가 무선 이어폰이 어 이쪽에 안착이 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기성품이기 때문에 기성품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서 그 안착이 되게끔 형상을 따로 파서 이제 한 거고요. 이쪽은 보면 이제 뭐 LR 구조, LR 위치를 적어 놓은 거고, 여기 뭐 아크 원자로 같은 것도 좀 LED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색이 발광을 하게끔 돼 있고, 요 두 개는 이제 충전 표시 그걸 표현하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USB가 안착된 건데, USB도 지금 기성품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맞춰서 지금 해놨고요. 그리고 요 같은 입 같은 부분은 나중에 뭐 샘플을 샘플 영상 보시겠지만은 이쪽을 밀면 이게 열리게끔 커버가 열리게끔 구조를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이 지금 표현이 안 되는데 지금 토션 스프링이 들어간 건데, 일반적으로 토션 스프링 설계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따로 뭐 해석을 한다던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공간을 확인하고 성경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걸 예상을 하면은 그걸 이제 관련 업체에다 요청해서 샘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이 뭐 0.2, 0.4, 0.6, 그다음에 뭐 각도가 뭐 60도, 50도, 90도 여러 가지 샘플을 받습니다. 그럼 그걸 적용해서 거기서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한 다음에 이제 조정을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하면 뭐 일정이 오히려 길어질 것 같지만은 기성품을 가져다가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이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당겨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기구에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효율적이죠. 예, 쓸데없이 시간이 나간 게 없으니까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PCB 하는 건데, PCB는 LED가 이렇게 3군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 하단 쪽에 보면 이게 배터리 위치고, 이게 블루투스 위치인데, 요거는 회로 엔지니어하고 협의해서 지금 잡은 위치고요. 타입 C 같은 것도 지금 회로 엔지니어가 선택해주는 사양을 아주 좀 했고, 지금 여기 보이는 붉은색 부분은 실장 금지 구역인데, 설계를 할 때 일단 실장 금지 구역을 따로 표기를 해놨고요. 그렇게 나중에 2D를 만들었을 때 뭐 오히려 실장 금지 구역 표현이 더 쉽기 때문에, LED는 이쪽에 들어가는데 이게 충전 표현하는 LED고, 지금 요 보이는 녹색 부분은 이제 무선 충전 코일인데, 이건 기성품을 가져다 쓴다고 하셔서 기성품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두께라든가 여기 내부 관련된 공간은 아무래도 회로 쪽이 당연히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꼭 참고해서 기구에 반영을 했고요. 충전물과의 뭐 두께 그 충전하고 상대 충전물과의 갭을 생각해서 여기는 살 두께를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지 뭐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좀 잡는 거고요.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팽창을 합니다. 이게 충전할 때도 팽창하지만 그 감안해서 충분히 안에 갭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뭐 내부에 들어간 것보다 최대한 바깥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공간을 위치를 확인해서 협의를 해서 위치를 잡고 설계를 들어가시는 게 좋고, 아까 잠깐 그 커버가 닫혔을 때, 이렇게 커버 닫혔을 때 이제 센서 반응하게끔 하는 그 센서가 지금 요 홀 센서라고 하는데 요게 요 위치에 있거든요. 그것도 따로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공용을 할 수 있게끔 다 잡는데, 아무리 공용할 수도 뭐 길이라든가 뭐 이런 사양 때문에 차이가 나서 보통 뭐 한 두세 종류로 나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 종류가 들어갑니다. 맨 바깥쪽에 버튼 커버 쪽에 좀 메인을 꽉 잡아줄 수 있게끔 하는 스크류가 좀 길거나 아니면 뭐 사양이 한 단계 높거나, 뭐 다른 게 M이면 여기는 M3을 쓴다거나 뭐 기구물 사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체결용은 뭐 M2에, 전 보통 M2를 쓰거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M1.5를 쓰기도 하는데, 뭐 보통은 M2를 씁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양을 최대한 맞춰주고 그 용도에 맞춰서 좀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약간 면이 넓은 게 보이죠. 면이 넓은 거는 어떤 용도냐면, 아까 그 여기 입을 움직이는 부분이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 이제 이렇게 기구물을 좀 잡아줘야 되니까, 떨어지지 않고 슬라이드로 움직이면서 잡아줘야 되니까 제가 이런 스크를 일단 적용을 하고요. 지금 있는 스크류 자체가 다 특수 스크류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양산되는 사양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양을 선정하는 데는 특별히 어렵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스크류를 선정할 때 뭐 보통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고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구물 크기라든가 기구물 체결해야 되는 그 뭐 중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따로 특별히 해석이라든가 뭐 비행기나 우주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필요 없고, 크기가 적당한 뭐 보통 이 정도 손바닥 안 사이즈 되는 거는 저는 보통 1.5에서 M3까지 골고루 나눠 쓰는데, 보통 M2로 내부를 딱 고정하고 외관 케이스는 뭐 하중을 좀 버티고 충격도 버텨야 되니까 M3으로 쓰고, 저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인 부분 보면 이제 이렇게 입을 이렇게 옆으로 밀면 이제 열리는, 나중에 샘플 영상 보시면 이제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뭐 따로 이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좀 밖에다 보니 검정색 부분은 미끄럼 방지 패드인데, 나노 패드라고 해서 뭐 유리라든가 아니면 또 평평한 면에 딱 붙이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걸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구 구조가 나오는, 대략적으로 뭐 설명드리자면 금형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기구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로 이제 3D 프린터를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기구 검증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고객한테 보내면서 어떻게 검토를 할지, 아니면 수정사항이 뭔지, 아니면 디자인 요적인 요소가 또 바뀌어야 되는 건지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샘플 제작을 통해서 일단 여러 가지 수정된 사항이나 아니면 수정 요청되는 사항을 확인해서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샘플을 만들어서 또 검토를 하고, 이런 차례가 꼭 정해진 횟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한두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뭐 10번, 20번 될 수도 있고요. 고객 요청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적인 특수한 요건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상황마다 다 다른데, 기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하고,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조립성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확정하고 나서는 파트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 파트 리스트에 이제 뭐 재질이라든가 뭐 한 세트를 구성하는 수량, 이 파트 리스트 구성하는 거는 뭐 회사마다, 그다음에 뭐 각자 개인마다 작성 방식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파트 넘버 들어가고 뭐 파트 이름, 그다음에 이미지, 색상, 뭐 후가공도 될 거고, 그다음에 재질, 그다음에 그 한 세트를 구성한 수량, 이렇게 저는 파트 리스트를 구성해서 이제 뭐 고객하고 금융업체하고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같이 보내서 이제 금연 견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파트리스를 작성할 때 저는 한 세트 기준으로 이제 파트 구성 수량을 적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금형의 캐비티 구성을 할 때 사실상 한 파트에 예를 들어서 요게 한 세트를 구성할 때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똑같이 한 개 한 개씩 이제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면 아니면 패밀리 구성한다고 하면 수량 한 개 모자라게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협력하는 금융업체에다가 한 세트를 구성하는 수량을 표기해서 이제 색상을 따로 표기하고 해서 이제 패밀리를 구성하는 걸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걸 협의를 하게 됩니다. 금형 견적을 받는 거는 데이터 수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립이 되는 정도, 적어도 샘플을 떠서 기본적인 동작이 되는 정도, 뭐 어느 정도 간섭이 생기는 거는 뭐 제거를 하고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 수준의 데이터가 나온다면 금형 견적을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리 확인해 둬야 금형 견적 뭐 비교 같은 것도 좀 할 거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비교 견적도 할 거고 그리고 어, 뭐 파트 구성이라든가 나중에 불필요한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를 좀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금연 관련해서. 그리고 뭐 어떤 업체는 뭐 대략적인 데이터지만 금연 구조에 대해서 조금 미리 알려줄 때도 있고 이 부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미리 알려줄 때도 있으니까 기구 설계하는데 이제 그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당 제품의 PCB 레이아웃인데, 저는 이제 PCB 레이아웃을 그릴 때, 뭐, 기본적인 치수 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실장 금지 구역이라고 해서, 뭐, 요쪽에는 칩을 실장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표기를 전 따로 해주고요.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제 표시하는 방식이라든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실장 금지 구역은 아마 표시를 다 해주시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주요 치수, 뭐 이런 거 다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따로 혹시나 주의하게 뭐 표시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칩 위치도 웬만하면 좀 표기를 다 해주고 이렇게 칩 위치를 잡아주는 거는 이쪽에 칩이 왔으면 하는 그다음에 회로 엔지니어하고 미리 협의된 위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여기 좀 표시를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홀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표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형으로 된 표기를 뭘 마킹을 표기한 건지 아니면 홀인지 그걸 충분히 좀 표현을 똑바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갔을 때 뭐 엔지니어마다 회로 엔지니어마다 이제 서로 주고받는 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도면이 나갈 때 좀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하나 받아서 알아서 해주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뭐 나중에 회로 엔지니어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라고 뭐 했을 때 굳이 뭐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각자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그리고 기구 엔지니어는 뭐 언제든지 자료가 다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나가줘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받고 이제 기구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 요구사항하고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디자인하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구주 부분도 뭐 동작을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그다음에 뭐 어떤 순서대로 됐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충분히 기구 설계하고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로와 관계 있는 기구 구조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뭐 통신 관련, 그다음에 LED가 들어가는 빛이 내부에서 빛이 발광을 하는 뭐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빛을 타고 와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구를 이해하고 계셔야 이 부분은 투명한 걸 써야 되는데 뭐 빛을 타고 오려게 하려면 어떤 구조를 추가를 하던가 아니면 어떤 구조를 줘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통신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선 충전 같은 부분은 무선 충전하는 모듈과 무선 충전 그 전력을 공급받는 모듈 사이에 뭐 갭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어, 확인하시고 그게 제품마다 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파악하시고 설계에 반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부 실장 공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토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공간이 부족하게 될 거를 미리 파악하신다면 제품 사이즈를 크게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회로 쪽에서 이 사이즈에 뭐 실제로 동작 구현이 가능한 회로 설계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게 뭐 어렵다고 판단되면 디자인 크기를 좀 크게 변경하는 거를 뭐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이너 분과 협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부 실장공의 중요한 게 뭐냐면 버튼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버튼이 실장이 이제 안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은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내 측에 뭐 모듈도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여유 공간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실장 공간이 부족해서 뭐 기구가 약간 기구 엔진에 애를 먹는 거는 계속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뭐 하면서 뭐
PCB 두께를 넉넉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PCB 두께를 좀 더 키워달라고 키우면 안 되냐고 하는 요구가 와서 중간에 약간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다행히 디자인적인 요소는 바뀐 게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반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뭐 1부에서 2부까지 텀이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됐는데 꾸준하게 영상은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톡 그룹방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SNS상에서 뭐 대화를 주고받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 블로그에 오시면 거기에 링크하고 그룹방 참여 링크하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한데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